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차? 예. 네네, 이제 도로 중에 이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차선을, 그러니까 거기 가게 한 1km가 채 안 되는 거리라서 예. 마지막에 우회전에서 들어가서 항상 마지막 3차선을 타거든요. 마지막 차선을 타는데, 예. 옆에 트럭이랑 같이 이제 오다가 이제 네. 저는 이제 트럭이랑 안전거리 어느 정도 확보하고 달리다가 이제 트럭 옆으로 이제 3차선으로 이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3차선을 잘 달리고 있는데 트럭이 점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약간 붙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 차랑 내가 이제 사고가 날 것 같다. 음. 느낌이 들어서 이제 속력을 이제 가속 페달을 이제 밟았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가속 페달을 밟는데 이제 눈밀로 이제 그걸 보는데 얘가 이제 내 차선을 많이 먹었다. 이제 이건 사고 날 거다 해서 빵 하는 순간 네. 제 뒤에 운전사 뒤에 그 측 후방부 뭐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를 치면서 저는 이제 운전사 그 트럭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저희 멈춰셨고요. 3차선인데 예. 1차선 넘어서 이제 중앙선까지 이게 가가지고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이제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보험회사가 네. 이제 뭐 현행법상 7대 3이다. 네. 내가 측방부를 주의 안 해서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시청자분이 응. 7이라고요? 과실이? 제가 3. 그렇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회사가 문제인 거예요. 예. 뭐 이제 저한테 전화 사는 게 100% 피해자가 아니라 현행법상 7대 3으로 정해져 있다. 네. 현행법상 그리고 어떻게 회피하니 이건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전방만큼 아니지만 측방주의도 중요하다. 측방이 중요하다. 네. 근데 기본 과실이 7대 3인데 측방면 측 후방부니까 내가 네. 8대 2는 주장은 해보겠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100%할 거면 내가 판사하지 여기서 왜 있겠냐. 네. 그리고 이거 현행법상 차선 변경 사고다. 근데 여기서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거나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우선 의도가 없었어요. 그쵸? 3차선을 달리면 그러니까 저는 제 목적지가 있으니까. 3차선 가시다가 우회전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네. 예. 네, 저는 우회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1km가 채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100m 남겨놓고 끼어들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안전하게 달리려고 항상 그 구간은 항상 불법 주차된 차들이 끝나는 지점에 저는 3차선을 딱 타서 3차선을 항상 가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시청자님 저희한테 상담 접수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일단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 옆에 트럭이 있고요. 지금 시청자님의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트럭이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야, 사고나 크게 났어. 네.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보고 있는데 조금 전이 전방 카메라였던 것 같고 이게 후방 카메라. 야, 사고나 크게 났어.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였군요. 우선 변호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왜 과실 비율을 그렇게 주장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상담자분 말씀대로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자, 최 변호사님 얘기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사고 당시에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사고 당시에 이제 그 경적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 혹시 상담자분께서 작동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블랙박스 세상 이런 거 뭐 몇 대면 이런 걸 자주 봐요. 왜냐면 위험성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예측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각지대일 수도 이제 트럭의 사각지대라고 해서 안 보이는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람이 있다, 차가 있다를 알리려고 이미 빵을 한 거예요. 거기서 더 오면 다칠까 봐. 예, 나를 알린다고 알렸는데 이미 그 빵과 함께 저를 친 거죠, 이제. 예, 뒤에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지금 블랙박스 영상 보면은 전화 통화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맞아요. 전화 통화할 때 휴대전화 들고 계셨어요, 손에? 아니요, 저는 핸드폰이라고 해서 차량에 이제 음, 그 블루투스가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 전화를 한 거, 차량 그 블루투스로 전화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말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옆에 있는 트럭 때문에 이미 이제 운전을 하면서 민감해져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집중하고 계셨나 끊자 말도 봅니다. 못하고. 예. 왜냐면 옆에 차가 붙는 게 보이니까 저도 긴장을 하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상황에 제가 막 계속 수다를 떨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차가 오는데 저기 붙는데 위험한데 예, 그 부분에 생각이 대해서 들면서 이제 빵 하면서 음, 했는데 이미 이제 사고가 이제 그렇게 바로 난 거죠. 예, 잘 얘기 들으고요. 그 네. 지금 이 사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진 차량이랑 진로 변경 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맞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기본 과실이 진로 변경 차량 과실이 70%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7대 3이라고 결정할 게 아니라 사고 네. 발생 당시에 이제 그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예경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각 운전자의 각 도로교통법상 이제 법규를 준수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다 참작해서 과실 비용을 최종적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제 덤프 트럭이 지금 상당자분 차량 측 후방 부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덤프 트럭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시점을 보면 그 구간이 실선 구간이에요. 근데 실선 구간에서는 일단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 덤프 트럭이 그때 차선 변경을 했고요. 차선 변경을 하려면 미리 그 전에 앞서서 방향 지시등을 점등을 해야죠. 근데 지금 방향 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운전자분께서는 상담자분께서는 달리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은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운전을 할 때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핸즈프리를 사용을 하셨고 이제 덤프 트럭이 슬슬 이쪽으로 오니까 경운기까지 작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도 충분히 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3차로를 이미 상담자분께서 다 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끼어 들어왔는데 그 우측으로 피하려고 보면 지금 인도가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화물 차량이 정차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들이받거나 그쪽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사고 발생에 있어서 사실 과실 비율을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덤프 트럭의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쪽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억울한데 내가 측방을 부주의 했고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 고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고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를 과실을 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건 이제 보험사의 판단이고 아까 전에 현행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사고마다 어떤 사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보험사 직원의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 외에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게 피해가 되게 그러니까 피해가 되게 심각해요. 저희도 병원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은 가능해요. 근데 보상이 가능하려면 일단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이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입증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영업 손실액을 산정을 할 때는 이제 영업 당시 이제 발생했던 세무서에 신고됐던 소득, 영업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상 청구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